반갑습니다. 7월 18일자 화요일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부산에 일단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출근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아침에 6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그때 어제랑 비교하면 훨씬 더 날씨가 많이 좀 식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어쨌든 부산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 오후에 잠깐 빗방울이 내릴 수가 있는데 예보에 따르면 1mm 미만이라고 하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실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자 신문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읽어볼 기사는요. 오늘자 국제신문 1면이고요. 그 최저임금 7,530원 내년부터 관련해가지고 뭐 사각지대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노동자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현행 미달되는 사업장이 마을버스라고 해요. 부산에 61개 마을버스 회사가 있고 거기에 소속 기사님이 1,020명인데 이분들이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그거보다 더 낮은 시급 6,047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님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적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을버스 조합 측에서는 현금 1,100원, 이 요금이 2013년부터 유지가 돼가지고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감당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적발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늘어서 2014년에는 150건 정도에서 작년에 260건 정도로 2배가 조금 못되게 늘었습니다. 부산대 권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현행 최저임금도 안 지켜지는 데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 결국 원인은 뭐 이렇게 적자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01년도에 그 전체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4%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13%, 13.6%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인 거니까 이 기사에 나온 논리대로라면 1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사업자 쪽에서 적자가 됐든 뭐 저기 수익이 제대로 안 났든 간에 무슨 이유 때문이었든지 간에 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안 맞춰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손해를 좀 보전해 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을 뭐 7,530원으로 정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진짜로 좀 산업 현장에 적용이 돼야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좀 지원이 되고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은 관련 소식이 있어가지고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학산여고 최혜진 선수가 뭐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어저께 US 오픈에서 종합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프 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기 소유인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그 US 여자 오픈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라운드부터 사흘 연속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트위터를 통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추어 선수가 몇십 년 만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놀랍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선수가 이제 부산 출신 골퍼인 최혜진 선수였다고 해요. 확산여고 3학년이니까 10대죠. 이분이 이제 2년 연속 지역 예선에서 1위를 하면서 출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상금이 걸렸었고 최혜진 선수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설명이고요. 근데 준우승 상금이 5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추어라서 이 상금 못 받고 뭐 3등한 선수들이 이 상금을 나눠 갖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최혜진 선수 본인은 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에서 이런 성적을 낸 것만 해도 만족한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박세리 퀴즈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골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이런 선수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나중에 프로로 전향을 하시겠죠. 이후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소식은 기장군에 안데르센 동화마을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일단 기사를 바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어린이를 위한 안데르센 동화마을이 들어선다.
기장군은 장안읍 기장도예관광 힐린촌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270억 원을 들여서 안데르센 동화 마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완공 시기는 예정상 2020년이고요. 안데르센 동화 마을은 안데르센 작품을 주제로 이 스토리텔링이 도입된 체험 공간이라고 하는데 뭐 안데르센 마을, 동화의 숲, 영화의 숲, 영화 테마 체험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선다고 하고요. 이 도예촌 내에 수려한 자연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동화와 영화가 모티브가 된 친환경 힐링 체험 공간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인데요. 기사는 뭐 일단 여기까지고 두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일단은 보통 이제 이런 게 생기면서 여기 진짜로 숲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동화마을을 짓는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어, 자연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도 조금 있지만은 다른 부분은 또 이제 이 안데르센 극장이라는 게 기장군에 이미 있습니다. 이게 뭐 전국에 세 번째로 있는 어린이 극 전용 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기는 과정에서도 또 뭐 기장군 의회에서 위탁 문제를 놓고 약간 이 딴지를 걸어 가지고 이게 약간 파행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위탁을 맡으신 분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제 군의회에서 좀 그런 약간은 딴지 걸기 지금 뭐 그런 견제를 했던 건데 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좋겠고 이게 실제로 예정대로 되면 어쨌든 지역의 상당한 명소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어떤 모습으로 생겨날지도 한번 기대를 하고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신문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고맙습니다.